뭔 말인지 알죠? 진짜 난 뭔 말인지 알지. 오늘의 주제, 현생 탈출이 간절한 불운한 자들입니다. 저는 중반부쯤에 영화관을 그냥 막 뛰쳐나갔을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저렇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했어. 완전 빼다 박았습니다. 저겁니다. 뭐라고?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오피셜로 팩트체크. 뇌피셜로 취향 저격. BTV만의 월정액 서비스 오션에서 건져 올린 알짜배기 영화들만 모아. 흥미로운 비하인드까지 덤으로 얹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쫀쫀하게 분석하는 기자 최정아. 영화를 신박하게 리드하는 크리에이터 리드무비 김종길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이 영화 속 주인공들을 보면 지금의 우리 삶이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네요. 현생 탈출이 간절한 불운한 자들입니다. 영화 속 캐릭터와는 달리 진짜 현생에서는 왜 물이 올랐다고 네. 해야 될까요? 요즘 외모도 연기도 너무 잘해요. 이 드라마 때문에 최근 핫해진 배우가 있죠. 일타 스캔들의 정경호 씨입니다.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저요!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는 하필 네. 마동석 씨를 만나서 이 현생 탈출을 꿈꾸게 한 작품이 있습니다. 따끈따끈하게 들어온 신작 압구정입니다. 이제 네 이름으로 병원이 생겼어. 이름만 내 거지 뭐.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내가 죽이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시도 안 했던 거. 일단 사람들을 모집해야 돼. 아니 사람들을 모집해서 뭘 하게. 수술 전 모습을 수술 후에 같이 공개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변했다. 그걸 보여주는 거지. 과거와 현재. 이게 영어로 뭐지? 올드 앤 나우? 비포 앤 애프터겠지. 오, 그거네. 그런 거를 사람들은 정말로 궁금해할 거야. 그걸 대놓고 홍보에 활용하자는 거지. 그게 될까? 신박한 아이디어로 입만 살아있는 압구정 토박이 대국이 한때 잘 나갔던 성형외과 의사 지우와 손잡고 K-뷰티를 이끈다라는 내용인데요. 마동석 씨는 이 범죄도시의 싱글이야. 그리고 진실의 방으로 이후 또 하나의 유행어를 탄생시켰죠.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알아. 알지. 네, 대국은 바로 이 뭔 말인지 알지? 이것을 입에 달고 압구정을 아주 헤집고 다니는 인물인데요. 네.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아니, 무슨 말인지 알죠? 뭔 말인지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 대사 맛집으로 불리는 범죄도시 제작진이라는 거 알죠? 알죠. 그렇다 보니 이번 영화에서도 재밌게 살릴 수 있는 대사가 뭘까 고민하다가 이 캐릭터 자체가 자기 할 말만 하는 인물이다 보니까요. 자기가 설명하다가 막히면 그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이 말이 자동으로 나오도록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대사의 대국의 성격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그니처 대사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감독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네. 그런데 직접 얘기를 하는 것이 일단 마동석 씨 지인을 같이 만나는데 그 지인분이 실제로 네. 약간 이런 말투를 쓰고 어. 이런 성격이래요. 그래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캐릭터가 바로 이 대국입니다. 맞아요. 이 말 자체를 많이들 하세요. 네. 주변에 꼭 한 분씩 이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영화가 딱 끝나면 저 대사가 계속 맴돌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번에는 마동석 씨가 이런 액션이 아닌 유쾌한 말맛을 살린 구강 액션을 선보이는데요. 그나저나 나 코 언제 해줄 거야? 하지 말라니까 거기다 코를 해서 뭐해. 거기다? 여기가 어때서? 또 인상적이었던 건 대국의 스타일이죠. 그동안 마동석 씨가 이렇게 막 염색하고 막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나왔던 캐릭터가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없었어. 아이고, 이거 뭐 술 마실 때 좀 재밌게 마셔야 되는데 이거. 압구정 인싸를 표현하기 위해서 잡은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실크 셔츠를 무려 50벌 이상 제작했다고 합니다. 마동석 씨가 직접 얘기한 건데 지금까지 작업했던 영화 중에서 가장 의상을 많이 갈아입은 영화라고 그래요. 그 감독 인터뷰를 하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감독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마동석 씨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쵸. 그리고 모든 작품에서 다 짧거든? 다 비슷하죠, 솔직히. 그러니까 내 작품에서는 안 똑같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 감독의 욕심이라는 네.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강호동 씨와 거의 비슷한 헤어스타일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래 염색으로 가자. 그리고 모자를 쓰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색다르긴 색달라요. 네.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 과연 누가 불운자냐? 바로 정경호 씨가 연기한 지우입니다.
한때는 잘 나갔다가 지금은 선배 대신 수술을 해주는 압구정 날라리이자 성형외과 전문의 캐릭터인데요. 역시나 까칠 대마왕이에요. 아주 네. 까칠해 그냥. 내가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계속 문자에 전화해. 왜 그래요 진짜? 야, 내가 되면 니들도 되는 건 마찬가지야. 나한테 돈 받고 싶으면 독촉 문자 말고 응원 문자를 보내. 근데 실력만큼은 탑이다 보니까 이 압구정을 K-뷰티 도시로 만들려는 이 대국 일당과 엮여서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죠. 형이 잘하는 게 이런 거야. 이 담배가 라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연결해주고 또는 이 재떨이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를 연결해주는 거야. 내가 그런 걸 참 잘해. 그래서 이번에는 너한테 나를 좀 연결해주려고 그래. 예? 요즘 정경호 씨라면 까칠 연기 장인으로 통하죠. 맞아요. 그도 그럴 것이 뭐 최근 필모그래피를 보면 뭐 스리생의 까칠 준한, 뭐 일타 스캔들 까칠 치열, 압구정 까칠 지우까지 까칠까칠한 이런 예민한 캐릭터들을 많이 연기하시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밉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조금씩 다른 까칠이에요. 네, 맞아요. 정경호 씨가 인터뷰에서 만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역을 해서 내가 살이 안 찌는 건지, 살이 안 쪄서 이렇게 까칠한 역할만 들어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이제는 체화가 되는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저 역시도 이제 까칠 연기는 예전에는 사실 이성균 씨였거든요. 이성균 씨, 이성균 그쵸, 씨가 그쵸.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정경호 씨가 진짜 대세입니다. 예. 거기에 마동석 씨와 정경호 씨 이 둘의 찰짓 호흡 연기가 정말 압구정의 신의 한 수죠. 아까 속쓰리 죽는 줄 알았어. 이게 잘 안 고쳐진다. 역도성 식수염이. 역류성 식도염, 그런 거 좀 대충 넘어가죠. 사람 노이제로 걸리겠어. 노이로제. 아이씨. 실제로 두 사람이 알고 지낸 지 무려 20년이 오. 넘은 이런 인연이라고 해요. 근데 서로 또 힘든 시절에 만났어요. 네. 무명 시절에 같이 만나서 뭐 같이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사이였다고 하는데 같이 연기를 하게 돼서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의 티키타카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런지 둘이 잡히는 장면이 유독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특히 체구부터 뭐 톤이나 뭐 이제 진짜 스타일링, 시작이야. 이 캐릭터의 내가 널 성격 등 두 사람의 모든 게 상반되잖아요. 이 상극힘을 보는 맛이 있는 건데 맞아. 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뭐니 해도 주차장 장면이죠. 네. 극중 지우가 대국의 속셈을 알고 화가 나서 정경호 씨가 웃장 까는 장면. 맘마 하. 나도 중학교 때까지 운동했어 이 개. 저보다도 사실은 굉장히 호리호리하고 여리여리한 몸을 드러내서 보통 여리여리합니다. 네, 뭐라고?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예. 임진순 감독도 사실 그 장면이 너무 고마웠다고 해요. 그 장면이 대본에 없었다라고 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우 캐릭터라면 아마 이랬을 것이다 라고 정경호 씨가 현장에서 생각을 해서 바로 연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연기를 하는 순간 사실 모든 스태프들이랑 합의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걸 보고 있던 스태프들이 웃음을 참느라 진짜 혼났다고 합니다. 뭔 말인지 알지? 지금 소개할 영화를 만약 영화관에서 3D로 봤다면 저는 중반부쯤에 영화관을 그냥 막 뛰쳐나갔을 것 같아요. 진짜. 왜? 재미없어서? 아니야. 전혀 반대입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무섭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찐 체험형 영화 For 600m입니다. Hey guys, Danger D here, and I have somebody very special for you to meet. Say hello, Becky C. Hi. And we have something totally batshit crazy for you guys today. The B67 TV Tower. This bad boy is over 2,000 feet tall, and your homegirls are gonna be climbing to the tippy top. 지상 600m 위 타워에 고립된 두 여성의 아찔한 생존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터 덕후잖아요. 네. 포스터를 보자마자 이 영화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작품입니다. 어. 이 영화 초반부에 캐릭터 간의 관계 설정을 아주 잘 보여주고요. 두 주인공이 큰 장애물이나 어려움 없이 일단 TV 타워 정상에 해당하는 원판에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줘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너무 쉽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맞아요. 좀 싱겁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네. 그런데 알죠? 이런 거는 정말 꺾기의 미학입니다. Home time. Home time.
러닝타임 1시간 46분 중에 1시간 10분 이상을 주인공들이 600m 위에 고립돼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와, 이 보는데 저도 뭔가 계속 고립돼 있는 맞아요. 느낌이고 와, 이거 진짜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네. 이런 과몰입이 되는 영화였거든요. Not sure. How do we get down? Please tell me there's a way to get down. There's nothing on the pole I can get a good foothold on. I don't have a signal. 이런 영화를 보면 가장 궁금한 점이 도대체 이 장면들 어떻게 촬영한 거지?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런 비하인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600m의 타워는요, 실제 존재하는 타워의 영감을 받아서 이 실제 TV 타워 설계자를 초빙해서 설계를 하고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타워 상단 그리고 타워 하단에 각각 제작한 다음에 촬영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영화 속 많은 장면을 두 주연 배우가 대역 없이 직접 소화를 했다는 점이에요. Are you okay? Yeah. Did you get hurt? Ow. 저는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저는 돈 많이 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연료, 그 사람들 출연료라면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도 하는 방향으로 좀 생각해 볼까요? 얼마 정도까지 주면 600m니까 600m니까 한 거기 한 곱하기 10원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곱하기 10? 그러면은 지금 한 5만 원 받으니까 50만 원 주면 가면 되겠네. 오케이. 이번에는 뭔가 현실감 있는 현생을 그린 영화입니다. 배우 박하선의 스크린 컴백작으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영화 첫 번째 아이입니다. 육아 그거 쉬운 거 아닌 거 알아. 근데 우리 입장에서 그런 거 생각 못 해줘. 둘 다 못하겠으면 하나만 해야지. 죄송해요. 내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요새 위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이대리 둘째 가지면 그만둘 거 아니냐고 그래. 이제 우리 런칭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대리는 뭐 아이 때문에 야근도 못하고 이러다가 정말 자기가 밀려나는 수가 있어.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귀 후에 육아도 일도 다 잘하고 싶지만 쉽지 않은 워킹맘 정아의 일상을 그리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생각하는 싱글들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나도 결혼하면 저렇지 않을까라는 분들, 그리고 맞아, 내 삶이 딱 저거야 라는 유부분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영화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뭐 남편 입장이고 또 아빠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남편 우석 캐릭터를 먼저 보게 되는데요. 오동민 배우가 연기한 남편 우석 캐릭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어디까지 맞춰야 돼 내가? 어디까지 맞춰야 돼? 난 노력 안 하는 줄 알아? 난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아? 오늘도 회식 걸려가지고 어떻게든 빨리 나오려고 회식 빨리 나오려다가 또 한 소리 먹고 거기서 또 회식 자리에서 술자리에서 그렇게 불편하게 앉아있다가 내가 이것뿐만 있는 줄 알아? 내가 또 노력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진짜. 아, 저 정도만 저렇게 해줘도 좋겠다라든지. 우리 남편은 저거보다 더 심했어. 저때 더 심했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이 우석을 연기한 오동민 배우도 촬영하면서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 약간 걱정 아닌 걱정을 했다 그래요. 극 중에서 정아는 어차피 말을 해도 모를 거고 대화가 아닌 싸움이 되기 때문에 막 계속 많이 막 참더라고요. 피곤해. 말할 기분 아니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결혼은 진짜 저런 건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 나름 약간 꿈과 희망과 그런 약간 놀이동산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면서 진짜 저렇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완전 빼다 박았습니다. 저겁니다. 결혼은 바로 저겁니다. 그래요? 근데 자꾸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정아 씨가 또 결혼해서 또 뭐 한 발씩 멀어지는 거 아닌가 좀 아쉽네요. 또. 날카로운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하필 이 영화의 그 주인공 이름이 정아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과몰입을 했거든요. 네, 멀어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열심히 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예. 지옥으로 오신 걸 축하합니다. 박하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이 엄마가 돼서 그런지 가장 공감한 장면이 있다라면서 두 가지를 꼽아줬는데요. 남편에게 나 바람 좀 쐬고 올게 하면서 울컥하는 장면. 뭐야? 들어가서 얘기하자 서윤 엄마. 나 서윤 엄마지. 나 서윤 엄마라고. 그리고 부부싸움 할 때 피하는 장면. 이 극 중에서 정아는요, 이미 이런 문제들로 많이 싸워왔는데 또 같은 이유로 싸우는 게 어이가 없어서 웃는 장면. 당신은 진짜 잘못 없어. 저기서 진짜 박하선 씨가 갑자기 웃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야 남편 입장에서 진짜 공포요 공포. 그럴 수 있겠다. 나는 이 영화에서 그 장면이 제일 공포스러웠어요. 진짜. 거기서 그 오동민 배우도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게 진짜 리얼한 반응이거든요. 아니 이게 진짜 네. 처녀 총각 그리고 유부남 유부녀 이게 네 가지 시선이 다 다른 영화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네 분 다 보셔야죠. 함께. 네, 꼭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영화는 제목처럼 욕이 절로 나오는 상황에 처한 역대급 불운 자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영화 Holy Shit입니다. 이거 이렇게 말해도 되나? 아 제목이니까요 제목. 발음 너무 제목이에요 찰진데? 제목. 제목이지만 조금 살려봤어요. Willkommen, meine Freunde. Liebe Bürger von Blasstetten, heute wollen wir kräftig durchladen für Blasstetten. Mit einem lauten Knall geben wir den Startschuss für den Bau unseres famosen Luxus-Resort-Hotels hier am schönen Ebersberg. 이 영화는 폭파 철거를 앞둔 공사장 간이 화장실에 갇혀버린 프랭크 램의 고군분투 탈출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프랭크가 이 화장실에서 제발로 나오기 힘든 이유는 일단 철근이 그의 오른팔을 관통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더 기가 막히는 상황이 추가됩니다. Und wie machen wir das, Freunde? Wir machen wieder einen großen Knall. Wir sprengen. Und zwar um Punkt 2 Uhr. 이 폭파가 오후 2시 정각에 예정돼 있는데 이 프랭크가 정신을 차린 현 시각이 1시 26분이라는 거. 세상에. 딱 34분 남은 거예요. 정말 제목처럼 초반 설정부터 홀리 쉣입니다. 이 영화 라이언 레이놀즈 주연의 베리드 그리고 하정우 주연의 터널 등 이 한 인물이 제한된 공간에 갇혀 있을 때 이렇게 고립되어 있을 때 펼쳐지는 재난 영화입니다. 하지만 이들 작품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요. 철근이 팔을 관통해서 꼼짝 못하는 설정처럼 마치 B급 고어 영화에서나 볼 듯한 이 장면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건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놀래키는 B급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나도요, 좋아요. 전 좀 B급 감성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리고 간간히 드러나는 이 코믹 포인트도 약간 그 B급 감성의 뭐랄까 그 조금 더러운 포인트 뭔지 알죠? 알죠. 네, 그 더러운 개그 있거든. 네. 그 엉뚱한 그 개그 그것도 사실 저는 좀 재밌게 봤습니다. 예를 들면요, 프랭크가 변기에 손을 푹 담근 후에 급히 물비누로 막 수습을 하고 이 냄새를 굳이 왜 맡아? 그 나쁜 냄새 맡고 싶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상한 그 심리 이상한 있잖아요. 심리. 네. 뭐 이렇게 맞는 장면이나 네. 토끼가 폭탄에 연결된 전선을 막 이렇게 갉아먹게 물어뜯게 할 목적으로 소시지를 당근이랍시고 밖으로 던져주는 장면도 사실 굉장히 B급스러운 설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주연 배우의 실감나는 연기입니다. 한쪽 팔이 고착된 상태에서 이 표정과 뭐 어떤 제한된 몸짓으로 러닝타임 내내 연기를 펼쳐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실제 상황처럼 느낄 정도로 리얼합니다. 영화는 일보다 사랑, 가족이 중요하다, 뭐 자연 환경을 지키자 이런 메시지들을 얘기하는데 주인공 프랭크가 별도로 설파하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뭐죠? 바로 우리가 얼마 전 월드컵을 통해 배운 중꺾마. 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예. 정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걸 이 프랭크의 안쓰러운 고군분투가 제대로 보여주죠. 제가 재밌게 본 거는요. 이 프랭크의 직업이 건축가잖아요. 사실 네. 이렇게 고립된 영화에서는 주인공 직업도 되게 중요한 힌트거든요. 네. 건축가다운 탈출 아이디어가 눈에 띕니다. 이 자 끝에 껌을 붙여서 변기에 빠진 휴대폰 액정을 이렇게 누르는 장면이라던가 거리 측정기를 이용해서 주변과의 거리를 계산하면서 위치 파악을 막 하는 장면이라던가 Frank Lam, der große Architekt. 되게 이과적이지 않아요, 이 장면? 이게 뭐가 나올 것 같았어요. 문과인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별 소득은 없었지만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장면들이 있었죠. 뭐 프랭크는 건축가라 뭐 그랬다 치자고요.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뭐 직업과 연결해서 탈출할 방법이 있을까요?
난 너무 미약한 존재다. 기자는 고림에서 너무 미약한 존재다. 나는 그러면 요즘 그 핸드폰에다가 그 기자들이 기사를 쓸 수 있게 시스템이 생겼어요. 그럼 미안한 말이지만 그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다가 최정아 기자 갇혔다. 나 좀 살려다오라고 제가 저를 이제 살려달라는 기사를 써야죠. 오, 괜찮네요. 그럼 그거 통해서 나 유퀴즈까지 나갈 수 있나? 그렇게까지 또 약간 빅피처? 빅픽처를. 유퀴즈를 한번 나가고 싶거든. 진짜. 관계자분들이 보고 계시면 꼭 한번 옛다 하고 섭외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영화는 아주 독특한 현생 이야기입니다. 제목도 말장난인데요. 내 맘대로가 아니라 뇌 맘대로 로맨스 LR입니다. 미호야? 내 이름은 어떡해? 네 이름뿐이게 몇 살인지 어디 사는지 구두 한 짝 정하는데 며칠이 걸린다는 거. 키가 163.8인데 165라고 하고 다니는 거. 주인공 미호가 자신의 머릿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이성적인 좌뇌 L, 감성적인 우뇌 R가 이 동고동락하면서 일어나는 엉뚱발랄한 일상을 그렸는데요. 컨트롤이 안 돼. 나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있다고. 처음에는 이 L과 R이 낯설었던 미호지만요. 어느 순간부터 이 두 뇌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주 유쾌하고 상쾌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근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L이랑 R의 그 외모가 너무 상반되고 든든하지. 그렇죠. 즐겁지 아주 그냥. 극중 좌뇌 L과 우뇌 R은 극과 극의 매력을 선보이는데요. 좌뇌 L은 똑똑하고 이성적인 면모의 소유자고요. 반면 우뇌 R은 감성적이며 즉흥적인 캐릭터죠. 두 뇌는 사사건건 부딪히며 공감과 웃음을 안깁니다. 컬러가 아무래도 바꾸자. 야, 너 그걸 또 언제 바르려고? 이제 진짜 나가야 된다니까? 첫 데이트부터 빨강은 좀. 내가 아닐 것 같다고 어제 말을. 했었지. 근데 기어이 섹시하다고 부추기더니만. 가만 보면 되게 과거 지향적이야. 우린 오늘만 사는 사람이라고. 별로면 지금이라도 바꾸는 게 최선이야. 아니 근데 뭔가 그 뇌 역할을 실제 배우들의 연기로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발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연예부 기자의 시각이지만 L과 R의 역할이 처음에 저는 바뀐 줄 알았어요. 그 외모만 봤을 땐 공명 씨가 되게 좀 감수성 있고 뭔가 좀 그런 역할일 것 같은데 되게 이성적인 역할로 나오고 뭐 반대 배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정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오늘의 최고다 오션 현생 탈출이 간절한 불운한 자들을 주제로 다양한 영화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한 기자 최정아의 무비 헤드라인은요. 중꺾마 나락도 낙이다. 크리에이터 리드블가 뽑은 최고의 프레임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오늘 최고다 오션에서 소개한 영화들은 콘텐츠의 바다 오션에서 자신 있게 맑게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아낌없이 보고 싶을 때 이리 오션, 가성비 좋은 콘텐츠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어서 오션. 다음 주에도 즐거운 영화 토크 매력 속에 동동 빠져보셔.